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아 주요 증시 대비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더 심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오는 듯한 분위기였었는데 오후 들어서 다시 낙폭 재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불빛들보다는 파란 불빛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보험 또 금융주들은 그래도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험주 내에서 지금 삼성생명, 한화생명 모두 장 초반에 비해서 조금씩 더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생명 현재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생명도 거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지주사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은 금융지주사들도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과 금융주를 제외하고 나면 시장에서 빨간 불빛 찾아보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가운데서 오늘 게임 관련주들 낙폭이 크게 잡히고 있는데요.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가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또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이 거래가 정지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는 물론 게임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도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위메이드 현재 20%대 하락하고 있고 위메이드 맥스 22%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게임주들도 역시나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게임주들의 낙폭도 크게 잡히고 있지만 전기전자 대형주들도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 대표주들은 그래도 좀 선방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 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 LG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카의 출시 지연 이슈로 LG전자가 7%대 어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LG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이 LG그룹주들이 애플카의 잠정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반응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오늘 시장 좀 하락세가 짙게 깔려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 핵심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계속해서 좀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지금 상승 업종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시각 현재 상승 업종 또 하락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보험주들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 관련주들이 1% 가까운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관련주들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0.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웹툰 새내기주의 등장과 함께 웹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웹툰 관련주들 현재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장 약세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주들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그룹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주들 3%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강 중소형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임 다소 좀 둔한데요. 현재 1%대 약세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역시나 1%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강세 업종 또 약세 업종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빨간 불빛들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보험 관련주들은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생명보험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전통적인 이 고배당주인 이런 보험주들의 그 성향이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보험주들 일단 좀 강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얼마나 좀 남아 있을까요? 이게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크게 남아 있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배당주 같은 경우에 예전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 12월 첫 번째 주 같은 경우가 배당주의 매수 적기였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보통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받는 그 부분에 수치를 대입을 하면 시가 배당률이 나오게 되는데 삼성생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가 배당률이 한 5%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 안에서 배당을 받기 이전에 주가가 한 5% 정도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배당을 받는 것보다 시세 차익을 바로 실현을 하고 배당을 안 받는 게 더 낫기는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배당을 실제 받게 되면 배당락을 맞게 돼요. 그러면 그 배당만큼의 부분이 어차피 주가로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짧게 매매를 대입하시는 분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배당주 같은 경우가 강한 시점에 차익을 보고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배당을 받는 권리 이전에 매도를 하는 그러한 매매 자금들이 좀 유입이 오늘은 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생명주들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게 강한데 특히 삼성생명이 강한 이유는 우리가 삼성생명 법 같은 경우 통과의 가능성은 낮겠지만은 이 부분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시장에 그냥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받아갈 수 있는 주체를 구해서 블록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큰 의미는 없어요. 지배구조 개편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수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제 현금화를 시켜서 이 잉여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또 다른 사업의 용도로 쓸 수 있는 현금이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능성이 삼성생명에게는 주가에 부여가 되고는 있는데 삼성생명 법 또한 통과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자, 하나의 모멘텀이 존재를 하는데 그 부분은 가능성으로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현실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빼고 그러면 그 금융주가 먼저 한 차례 시세가 났었고 생명보험, 보험주 같은 경우는 뒤이어서 시세가 나고 있거든요. 12월 지금 첫 번째 주 주가 같은 경우가 여타 성장주 그다음에 우리가 실적주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약간의 지수 방어 형태에 있는 생명보험주로 쏠리는 경향이고
좀 배당의 스팟을 보고 접근하는 자금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지금 보험주뿐만이 아니라 금융주도 같이 좀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조금 배당으로 인한 기대감들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뭐 삼성생명 법이 통과된다라는 지금 그 가능성이 상당히 좀 희박해 보이는 상황인지라 앞으로의 추가 상승 동력이 뭐 이만큼 남아 있다. 지금 뭐 뚜렷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개별적인 종목도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이야기하는 와중에 삼성생명 이야기도 좀 나오긴 했는데 삼성생명이 지금 계속해서 기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생명 지금 현재도 거의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올해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조금 힘든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여름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생명 앞으로의 주가 추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생명보험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그 RBC 비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바라보는 지표가 있다고 하면은 생명보험주들의 그 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 건전성 지표가 있는데 삼성생명은 이미 뭐 그 허들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넘어서 있고 내년에 이제 IFRS 우리가 회계 부분과 관련해서 좀 생명보험주들한테 유리하게 이제 바뀌게 돼요. 그렇다 보니 연말에 그런 뭐 다양한 요소들을 놔두고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건데 그 부분 두 가지 다 삼성생명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주가는 또 이렇게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배당률 같은 경우는 5% 이상 정도 지금 나오는 구간이고요. 우리가 가격대의 흐름을 놓고 한번 보면 이 주가 같은 경우에 반등이 뭐 거래가 크게 수반된 구간이 한 6만 7천 원대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다시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11월 30일 같은 경우에 가격 흐름이 뭐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안착을 못하고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최근 시장의 특징이에요. 시세 연속성 같은 경우가 거래가 수반되고 나서 한 5거래일 정도 밖에 나타나지 않고 이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이 주가 상승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는 대량 거래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은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11월 말에 거래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의 추가 상승 같은 경우 만약에 대량 거래 수반되면서 이러한 식의 한 4%대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부분 또한 가격의 고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5%의 시가 배당률만큼 만약에 시세가 난다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지금 주가 조정 가능성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생명보험 관련주 내에서 한화생명도 소폭의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도 한 10월까지는 주가 움직임 좀 답답했다가 네. 10월 중순 이후부터 주가 움직임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좀 주가 움직임 이게 좀 지속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움직임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성생명이랑 그 한화생명 주가 탄력성을 비교를 해보면 삼성생명이 더 강해요. 이게 강하다는 게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에 한 가지 이슈가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을 회사 입장에서는 풀어낸다고는 하는데 한번 또 짚고 넘어갈 요소다 보니 거기에 초점이 좀 맞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률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생명 쪽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주가 탄력성에서는 차이가 나는 거고 우선은 한화생명 같은 경우가 추가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 가격대로는 2,500원 선을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업종 안에서 업종이 움직일 때 비슷하게 그냥 움직이는 정도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자, 업종 안에서도 시세가 날 때 가장 그 상승의 상위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필요하고 왜 그러면 업종 안에서 이 종목이 가장 강한지
그 종목의 포인트를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다음번에도 좀 매매하기가 용이할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업종 안에서 업종이 상승할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을 체크를 하고 그 종목 같은 경우가 왜 움직이는지 삼성생명 기준으로는 하나의 가능성, 현실화는 낮지만 삼성생명과 관련된 법 그 부분이 있겠고요. 그 부분은 현실 가능성이 낮으니까 뺀다고 말씀을 드렸고 12월 초에 움직이면 배당률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배당률이 더 높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주가의 탄력성이 더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배당과 관련해서 이게 좀 주가 탄력성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조금 더 주가 탄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지금 오늘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의 힘이 더 강합니다.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는 힘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약세 업종 중에서 지금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주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LCD냐 OLED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섞이고 나면서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만약에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걱정이 지금 좀 말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이 약세 이유와 함께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좀 짚어주시죠. 디스플레이 패널 쪽은 우선은 LCD 쪽을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LCD가 우리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단가가 상당히 높았어요. 출시될 때 단가가 10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거의 1 이하로 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완성품에 대해서 뭐 TV라든지 이 판매가 처음에는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해서 단가가 구매하기는 힘든 가격으로 처음에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급형이 나타나게 되고 생활에 침투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많이 낮아지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TV를 만드는 아니면은 연계해서 뭐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러한 패널의 가격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 구간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뭐 대형 LCD라든지 이 부분을 선도해서 치고 나갔던 사례가 있는 기업인데 중국 쪽으로 LCD의 시장 점유율이 대부분 넘어가 있어요. 가격 결정권도 중국에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저번 분기도 적자, 이번 분기도 적자예요. 다음 분기도 적자일 거고. 그런데 왜 LCD 사업을 계속하고 있냐? 우선은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마지막까지 뭐 패널 가격이 도는 거라든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LCD 사업에 대해서 마진율이 어느 정도냐라는 점인데 이게 한 자릿수 수준이에요. 매출이 나오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영업 손실이 난다는 건 그만큼 비용을 커버를 못 한다는 점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 주가의 반등은 뭐가 필요하냐면 디스플레이 패널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 사업의 철수가 필요한 거예요. 철수나 구조조정. 이 부분이 현실화되면 주가는 강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OLED로 넘어가는 단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 조건은 디스플레이 패널단에서 LCD 사업의 철수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이죠. 우리가 이 좀 먼저 선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자는 점이겠고요.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은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그런 점도 금리가 높아서 좀 어려워요. 그러면 회사채가 상환을 해야 되는 기업이 있는데 만기가 도래를 했는데 이 부분을 상환 못하면 유상증자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점까지 좀 연결해서 생각하되 주가의 반등 같은 경우는 LCD 패널 사업의 철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OLED 단으로 만약에 넘어가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대형 OLED TV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출시를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언급을 하기는 했어요. 내년 같은 경우 이제 북미 좀 타겟으로 해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점이 현실화되면 그때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주가는 반응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중소형 OLED 같은 경우가 키포인트예요.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와 관련된 기업들 특히 LG전자 주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전거래일에 갑자기 한 5%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 애플카 출시 같은 경우가 2026년으로 지연된다.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주가는 이미 LG전자가 애플카에 대한 출시 가능성을 현재에 반영을 해놓은 거거든요. 현재 주가에. 그런데 이 일정 같은 경우가 당장 내년이 아니라 2026년이라고 하면은 2년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LG전자를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애플카 출시 가능성에 따라 그만큼의 주가는 상승을 해 있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더 딜레이 되니까 일단은 팔고 보는 겁니다. 자, 팔고 보는 단계에서 LG 디스플레이도 충분히 좋지 않은 업황의 주가가 반영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가 밀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 또 미뤄지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가의 특성을 기억을 하고 빠져있는 주가 안에서는 디스플레이 패널과 관련된 종목은 이제 사업 철수라든지 구조조정이 있는 단계에서 주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안 그래도 삼성도 지금 뭐 내부에서 이 가전 제품 쪽으로 인력 충원 이야기도 어제부터 뭐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전 제품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별적인 종목도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뭐 코텍도 지금 낙폭 크게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개별적인 종목들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개별적인 종목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조정이 컸죠. 한 3%대. 근데 코텍 같은 경우는 뭐 카지노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모니터와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때마침 계속 강하던 리오프닝이 미국 시장에서 어제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경기 침체 요소를 대입을 하면서요.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 이미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뭐 모멘텀 그런 점을 다 부각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각 종목들 같은 경우 각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구간들 이 위치라는 점이 이익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시총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뭐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역사적 밸류 하단 구간이기는 해요. 그런데 필요한 거는 LCD 사업의 구조조정, 기승전 구조조정이라든지 매각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조금은 몸집을 줄이고 일단 고통을 좀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좀 수반이 되어야 앞으로 저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하고 있는 업종 또 하락하고 있는 업종 다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이성웅 이사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주목하고 있는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생명보험주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생명입니다. 아까 1등주는 삼성생명이라 했는데 1등주도 아닌 걸 왜 얘기하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삼성생명이 훨씬 더 가격 탄력성도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주장이 지금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건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부분이 풀리면 주가의 상승이 좀 강할 수 있기에 아까 4월 부분을 체크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우리가 그 흥국생명이 이슈가 됐던 게 신종자본증권 부분을 발행을 한 상황에서 콜옵션 행사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회사에서 이 부분을 행사해 줘야 되는 게 관행인데 안 하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한국의 기업 같은 경우 관례를 깨고 이런 식으로 하네라고 하면 좀 안 좋은 시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 쪽에서는 원리 원칙들 좀 네. 중시하다 보니까 네. 이러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네.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생명보험주 같은 경우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기업들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한 거예요. 하나생명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이 기발행된 1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4월에 콜옵션이 도래를 하는데 행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이 약속은 지키면 그때 주가 같은 경우는 좀 탄력성 있게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키포인트겠고요. 추가로 뭐 실적 측면 접근보다 지금은 가격적인 접근, 배당과 연결해서 그 업종이 움직이는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2,350원 정도예요. 이게
최근의 저점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좀 매매를 대입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2,900원인데 당장 내일 온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2,500원을 넘어서고 4월에 콜옵션 행사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음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2,1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 하나생명이 꼽혔습니다. 하나생명 2,350원에 만약에 담게 되신다면 2,900원 선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900원 선 단번에 뚫어낸다라기보다는 좀 계단식으로 타고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2,500원 선 주가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기대를 크게 걸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가 2,100원 선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슬슬 내일장에 대한 고민도 풀어봐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 내일런 시간 통해서 고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은 거인리서치 곽영훈 대표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또 낙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서 내일장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장을 분석을 해봤다면 이제 슬슬 내일장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업종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 연일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화장품이 꼽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슬슬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장 중심에 화장품이 지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이 쏘아올린 늦가기 이 방역 완화 기대감에 화장품주를 비롯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내일장 역시 이 화장품주의 상승을 기대해 볼 배경에는 중국이 있는 걸까요? 네, 금일 시장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좀 크죠. 아무래도 12월 달에 그 지수 정기 변경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선물 없이 동시 만기이다 보니까 종목들의 변동성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향후에 정의, 이익의 성장성이 가능한 종목을 찾아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업종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화장품 업종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화장품이라든가 항공주라든가 면세점주, 여행주들의 움직임이 좋죠. 예, 좋은데 특히나 더 그중에서 화장품주의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 중국 리오프닝 기대로 인해서 지난 11월 이후에 화장품 업종의 평균 상승률이 한 39%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업종 센티가 우호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중에서 11월 달에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고요. 그다음에 LG생활건강입니다. 더불어서 업종 전체적으로 39%나 상승한 거죠.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상승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중소형주 종목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연초 이후에 화장품 업종의 수익률이요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10월 달 지나서 11월 달 10월 한 중순쯤에 접어들면서 수익이 또 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에 대한 아웃퍼폼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업종의 주가는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올해 4월달 작년 2021년 4월달에 이제 화이자 백신의 노령층
접종 본격화로 리오프닝 단계로 진입이 됐고요. 정상적인 생활은 2차 백신 접종까지 진행된 후에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 올해 접어들면서 이제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실외만 해당하긴 합니다만 진행이 되었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화장품 소매 판매는 코로나 창궐 전 90% 수준까지 회복이 되면서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백신 접종 전후 각각 2개월 동안에 리오프닝과 관련된 모멘텀 우위 기간이 있으므로 주가 흐름은 뭐 실적과 동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노령층의 접종률이 좀 낮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접종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다소 좀 부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는 관심권에는 놓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업종은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제한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확진자 수 안정화 등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국가 간의 그 리오프닝까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노령층의 접종률이라든가 그리고 또 접종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더 돼야 된다는 문제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진행돼야만 확실히 가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어떤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 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국 현지 매출이 있는 대형주 밸류체인이라든가 또 중국 브랜드의 수주를 받는 뭐 ODM 업체 그리고 용기 업체 등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비중을 좀 살펴본다면은 가장 비중이 큰 회사가 이제 아무래 퍼시픽, 그 다음에 뭐 애경산업,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요 회사가 중국 현지에 매출 있는 대형 밸류체인이고요. 그 다음에 ODM 회사가 코스맥스입니다. 51%. 그 밖에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 하면은 실적입니다. 실적. 자, 실적은 내년 2분기부터 주요 산업 지표와 기업의 실적 개선세가 집중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시장 정상화 시에는 중국 고객사의 주문량 증가로 인해서 ODM 매출이 보다 가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서 브랜드 대형 브랜드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LG 생활건강을 좀 선호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ODM 방식 쪽의 종목들은 쭉 말씀드렸듯이 뭐 코스맥스나 아니면 뭐 기타 뭐 다른 종목들 이렇게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하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중성주도 확산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LG 생활건강, 아무래퍼시픽 이런 종목들 실적을 보면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도 성장을 올해는 마이너스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플러스 성장을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움직이는 형태를 보면은 이 화장품 업종들이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서 쇼커버 현상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오늘처럼 그 변동성이 큰 날에는 매수의 기회를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중국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국내 화장품주들이 확실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많고 많은 종목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되는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네, ODM과 관련해서 꼭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코스맥스가 뽑혔습니다.
코스맥스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장 초반에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금세 하락 전환해서 지금 장중 내내 하락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장에서 크게 좀 밀렸었는데 그 이후로 추가적인 낙폭 확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거의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가 사실 이번 주에 좀 오르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날 전일에 올랐던 상승분 그대로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뭐 화장품 관련 이슈들 나올 때 조금 퐁당퐁당하는 그런 주가 움직임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코스맥스 그러면 저희가 내일장 왜 문 열리자마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일단 뽑은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코스맥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자라는 건데요.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베어마켓 시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핫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가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고민하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투자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내용 수급 차트 측면에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먼저 아셔야 되겠죠.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추후에 정리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연결 실제 이익 견인하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탑라인 회복과 수익성 개선으로 3분기 대비해서 연결 실적이 개선될 걸로 4분기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연결 실제 불확실성이 있는 이스트 상장이라든가 오와이어 스크랩 등은 잔존하지만은 올해 대비해서 2023년도 캐파 업사이드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보고 있고, 현재까지 그 중국 ODM 쪽에 사이즈가 좀 크죠.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현지 업황이 상당히 좀 회복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탄력적인 영업이익 회복이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 쪽의 오하이오 법인 스크립 비용 추정치 조정이라든가 적자폭 축소, 추정치 변경을 하면서 순이익 전망치가 소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코스맥스에 대한 의견은 이제부터는 봐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좀 지배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서서히 이제 우상향 모멘텀 강화하고 있는데 현재 11선을 타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그리고 어떤 그 매출의 증가가 플러스라는 거죠. 연결 영업이익 기준에서 전년 대비해서 17%, 분기 개념으로 해서 27% 상승이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4분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구분해서 본다면은 이 코스모스 중국 법인의 매출인데요. 중국 법인의 매출이 뭐 상하이 쪽에 매출이 있습니다. 예, 그쪽의 매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3.3%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자,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14.6%나 올해 4분기 때 좋아진다고 하니까 분기 실적으로 본다면은 눌렀을 때마다 모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2023년도로 보게 된다면은 꾸준히 모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맥스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은 조금 한 차례 오르고 난 뒤에 매물대에서 조금 눌러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급적인 요소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 비율 차트로 봤을 때는 20일간의 공매도 추정가와 5일간의 공매도 추정가 위에 현 주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쇼커버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따라서 주가의 탄력적인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재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적적인 부분과 그리고 할인되어 있는 저평가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현재 가격대에 메리트 있는 가격대를 고려한다면 당장이 핫하게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업사이드는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3개월 평균 대비해서 한 28% 정도, 28에서 30% 정도 상방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분할해서 모아간다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짧게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으니 우리가 중국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중에서 ODM 업체인 코스맥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코스맥스 뽑혔습니다. 코스맥스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69% 내린 2,366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오늘 닷새째 지수가 흘러내리는 동안 개인만 계속해서 좀 물량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2,512억 원 매수 중입니다. 반면 외국인은 같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낙폭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LG에너지솔루션에 집중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 현재 6%대 약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43% 내린 71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만 지금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었는데 오늘 다시 하루 만에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451억 원 매도 우위인 반면에 개인과 기관 각각 264억 원, 272억 원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속에서 지금 코스닥 왕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대 상승하면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다시 코스닥 시총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들 다소 부진한 모습인데요. 에코프로비엠, LNF 모두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도 지수 움직임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기를,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제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월요일 날 신의 한 수 소통방송부터 시장이 이상하다, 시장이 별로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따가도 소통방송 때도 좀 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시장이 올라가는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 생장하는 데 있어서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으면은 이제 식물도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뭐 우리 이제 올림픽 경기 보면은 봅슬레이라고 있죠. 그것도 이제 그 썰매처럼 타고 내려가는 건데, 초반 속도, 중간 속도, 그 다음에 이제 후반으로 갔을 때에서 그 기록들이 좋아야지만 좋은 상황이 전개가 되듯이 주식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계속 양호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 시장이 저렇게 올려놨으면, 미국 시장 여기서 이렇게 지난주 수요일 날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놨으면,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는 그래요. 월요일 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에 이상해가지고 신한수 방송 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상하다,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여지의 얘기를,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이 상태가 별로다 뭐 등등 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 좀 했는데, 이제 이 화요일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국 시장입니다. 화요일 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일단 글러먹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안 좋은 얘기를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제서는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산타는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산타는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어제도 현금화 대응을 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옵션 만기였습니다. 외국인들은 3천억 정도를 던졌죠 지금. 막판에 더 던졌네요. 막판에 1,400을 더 던졌는데 미국 시장이 장대항공으로 올렸어야 될 타이밍이 늦어버렸습니다. 이거는 화요일까지는 나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안 좋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넥타이를 빨간색에서 이제는 파란색, 빨간색 아마 조만간은 파란색으로 바뀔 것 같은데 뭐 이제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넥타이를 좀 바꿔온 게 이제 화요일 날이었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이었고 이제 오늘도 별로 시장이 별로인 것 같아서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맞아요. 별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흐름을 바꾸려면 빨간색 장대양봉의 미국 시장에 급반등이 필요해요. 근데 쉽지가 않죠.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좋은 얘기는 쏙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의 흔들림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동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계속 중국 소비주 위주로만 얘기를 해드렸고 중국 소비주 쪽에서 특히 카지노 관련주들은 뭐 오늘도 플러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수익에서 잘 챙기면 되는데 다른 종목들은 일단 상태들이 안 좋은 애들부터 해서 하여튼 지금 2차 전지도 흔들림이 심상치가 않고 IT 대형주들도 저점이 깨지고 어제 LG전자 7%나 빠지고 하이닉스 저점이 깨지고 하여튼 상태는 별로입니다. 근데 이거를 반전시키려면 미국 시장의 장대 양봉만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하여튼 별로예요. 제가 어제도 별로다고 계속 연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시장이 별로입니다. 별로야 하여튼간. 그래서 현금을 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 시장이 흔들어지는 게 확인이 되면 저점에서 종목들을 다시 사야 되는 거지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이 없으면 다음 주에서 그냥 몸으로 부딪혀야죠 뭐. 어쨌든 코스닥은 아직 전저점은 살려놨습니다. 711자리. 코스피는 뭐 의미가 없어요 지금. 120일선짜리 지지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60일선 지지 이것도 미국장 빠지면 이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지금으로서 의미가 있는 지지 라인은 코스닥의 전저점 자리인데 웬만하면 깨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 시장이 살아나야 우리나라는 올라간다. 미국 시장이 과연 이틀 안에 올라올 것인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수급이 꼬였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지 말아야 될 거 무턱대고 저점이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 물타기 함부로 하시는 거 별로입니다. 그런 것만 안 해도 중간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려산업인데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서 시장이 아침에는 이제 좋았죠. 출발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플러스 상황이었어요. 물론 강하진 않았지만 근데 저는 떨어질 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 한 9시 반쯤 되니까 이제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강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고려산업. 바로 이제 푸틴이 그 러시아 본토 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당하니까 핵무기를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시사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그래서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쪽 그 사료, 비료 관련주들이 잠깐 움직였는데 호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접근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호가가 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올라왔다 다 밀렸죠? 시장이 별로라서 그래요. 이게 장이 강했으면은 뻗어 올라갔을 텐데 어쨌든 막 쫓아가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고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갖고 있는 건 괜찮은데 신규 매수는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된 다음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는 이거는 조정받아도 중국 소비주들은 조정받으면 살 수 있을 만한데 근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여행주하고 항공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찾아오니까 그 우려 속에서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별로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근데 만약에 미국 시장 한 번 더 빠지면 얘네들도 아마 빠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략할 게 아니고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자, 세 번째는 아침 방송에서 얘기드렸던 어제도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인데 이것도 오늘 잘 버텼거든요. 좀 전에 봤었던 여행 관련주처럼 중국 소비주들 시장이 한 번 더 빠지면 결국은 흔들릴 겁니다. 싸게 공략해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쭉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면 좋죠. 그래서 떨어지면 공략하시면 되는데 근데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거는 수급이 좋아서 이거를 좀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수급이 좋아서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웬만큼 잘 안 떨어질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70.2, 매수 포인트는 65점입니다. 양. 자, 중국 소비주들 좋긴 좋은데 75점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관망하고 미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와 계속해서 더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